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돼지기름, 돼지지방, 이제까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아예 안 드시지 않았나요? 고기 먹을 때도 일부러 막 다 잘라내고 먹기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돼지기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돼지기름도 다이어트에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영국 BBC 방송에서 2020년에 100개의 건강한 음식을 선정해서요, 점수를 주고 순위를 매긴 적이 있어요. 건강한 음식만 100개를 모아서 거기서 다시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여기 100개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미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순위를 또 매겼을 때 돼지기름이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무려 8위를 했습니다. 8위. 굉장히 높은 순위죠. 100개 중에 8등입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이 돼지기름이 비타민 B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양고기나 소고기 지방보다 돼지 지방이 포화가 덜 되어 있고 더 건강한 선택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일단 우리 생각에 이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방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지방을 또 먹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 지방도 먹어야 합니다. 하버드대 바산티 말렉 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은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장기를 보호하고 세포 성장을 돕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조정하며 몸이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지방을 완전히 없애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 세포막, 신경 전달 등등 정말 무수히 많은 그리고 필수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필수 체지방률이라는 게 있고요. 남자는 3에서 5%, 여자는 10에서 14% 이하로 내려가면요,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도 지방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15에서 30%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지방을 먹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은 안 좋은 것도 아닐까요? 식물성 기름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도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튀김에 쓰이는 트랜스 지방은 살도 많이 찌고 몸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트랜스 지방이요, 식물성입니다. 즉 식물성은 무조건 좋고 동물성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동물성 지방이 포화 지방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전부 사실은 아닙니다. 보통 동물성 지방은 다 포화 지방이고 식물성 지방은 다 불포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돼지고기, 소고기에도요, 불포화 지방이 있고요, 심지어 포화 지방보다 불포화 지방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식물성인 올리브 오일에도요, 포화지방이 있어요. 심지어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은 포화지방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즉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이다,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이다.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또 포화지방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포화지방마다 사슬의 탄소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중요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14년도 연구에서 16,000명의 유럽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짝수 개수의 탄소를 가진 포화지방산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였고요, 홀수 개인 경우에는 당뇨병 위험을 낮췄습니다. 즉 전부 다 케바케에 따라 다른 거지 1. 기름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2. 동물성 지방이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3. 포화지방이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 돼지기름은 이 세 가지 선입견에 다 걸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돼지기름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다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럼 이제 돼지기름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일단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지방과 라드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가 돼지고기 먹을 때 붙어있는 그 하얀색 지방은 그냥 돼지 지방입니다. 이런 돼지 지방 중에서 등 쪽하고 복막 쪽의 지방만 저온으로 가열해서 녹여서 추출한 다음에 거기서 불순물과 수분 등을 제거하고 식힌 다음에 연고로 만든 게 바로 라드예요. 즉 돼지 지방을 순수하게 정지한 게 라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순수한 지방만 모였기 때문에 그 돼지 지방 특유의 냄새나 불순물이 없어집니다. 그게 라드라는 거예요. 근데 돼지지방이나 라드나 엇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라드를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드는 당연히 대부분 지방이고요, 42%는 포화지방산, 그리고 45%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마지막 10%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특히 올레산 등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은데요. 이 단불포는 줄여서 다이어트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 01년도 연구에서는 총 칼로리 섭취량이 똑같다면 단불포는 저지방 시기에 가까운 체중 감소를 보였다고 하죠. 또 하버드 의대의 16년도 연구에서는 24개의 논문을 분석해 봤더니 단불포 위주의 시기가 고탄수화물 시기에 비해서 체중 감량이 더 잘 되었다고도 합니다. 또 낭진대학의 25년도 연구를 보면 라드가 옥수수 식용유와 카놀라 오일에 비해서 비만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줬다고도 하죠. 즉 돼지기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다이어트에도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돼지기름이 다이어트에 무조건 좋다,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처럼 돼지기름 라드는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된다, 건강에도 무조건 안 좋다,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당량만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른 괜찮은 기름들, 예를 들어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오일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라드뿐만이 아니라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오일 이런 좋은 기름들도 전부 다 1g에 9칼로리.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다 고칼로리죠. 칼로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요 당연히 살이 찝니다. 따라서 과량 섭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름들과 비교해서 순위를 따져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먹어도 되는 기름 중에 동물성이 라드밖에 없습니다. 즉 먹어도 되는 기름 중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드가 무슨 비만 약을 먹는 것처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건 또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돼지기름과 라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왜 굳이 라드를 언급했냐, 올리브 오일 등이 좋은 건 다들 아시는데 그 외에 어떤 기름을 써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요리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리에 따라서 써야 될 기름이 다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다 올리브 오일로 모든 요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물 무치는데 올리브 오일보다는 참기름, 들기름이 더 맛있죠. 반대로 또 샐러드 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 또 맛있어요. 그리고 고온에서 하는 요리에는 라드가 좋을 수 있습니다. 라드는 내열성이 우수해서 고온의 튀김, 굽기, 볶음에서도 산패나 트랜스지방 생성 위험이 적습니다. 또 특유의 그 풍미와 바삭한 식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중화 요리집에서 라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요리마다 또 사람마다 선호되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름을 사용 후보에 올려놓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죠. 특히 식생활을 좀 풍부하게 하면서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게 다이어트 유지하는 거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라드와 돼지 지방이라는 것도 다이어트에 활용하셔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소외된 먹거리나 식재료 등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